네, 첫 번째 주제에서도 잠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조 대표님께서는 이제 금의 대체 자산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은이 만약에 생각이 되신다면 차라리 그 둘보다는 대체하지 말고 그냥 금으로 가셔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래도 금은 이미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체제를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대표님께서는 은이 낫다고 하셨으니까 소장님은 비트코인하고 은 중에 어느 게 더 그게 더 뭔가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왜 그러냐면 이른바 비트코인으로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가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가령 이제 우리가 20년 전의 비트코인과 지금의 비트코인은 상당히 다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무한정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그렇죠. 일종의 금과 은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는 심지어는 우리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도 코인 투자에 대해서 이거 사기다.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렇죠. 난리가 났었어요. 네, 지금도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저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자기 이름으로도 코인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비트코인의 가상 수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인식은 러시아나 중국도 변함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열광하는 것 중에 이제는 이게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도 네.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금도 안전한데 금만큼의 이 가치 발휘도 못 하는데 은에다가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얻을 수익이 얼마일까? 이거 가늠하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등락이 너무 저는 불규칙적이라는 것, 은이라고 네.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코인이라고 하는 이 신세계가 아직까지 저는 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네. 앞으로 이 이른바 투자자들에 대해서의 어떤 그 가치의 이 실현 폭에 있어서는 네. 훨씬 더 폭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조 대표께서 금으로 돌아간 이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질문했다면 비트코인도 은도 아닌 금이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은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이고 왜 금이냐? 가만히 보세요. 금이 확정 가치일까? 네. 금 한 돈의 가치가 얼마라고 보세요? 금 한 돈의 가치가 그거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빙고. 네. 누가 정해준 게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누군가 금이라는 것이 더 지금보다 희소해지면 이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도 네,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울트라 골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금이라는 것이 원료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교환 가치도 있지만 상징 가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아까 40년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의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의 이 침공을 받았을 때 네. 영국으로 망명정부가 가면서 다 버렸어요. 뭐고 왕관이고 뭐고는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찾을 수도 다 버렸어. 쌓아놓았던 중앙은행의 금은 다 실어서 영국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다시 프랑스로 복귀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서 드골이 프랑스가 유럽의 강대국으로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금은 상징 가치예요. 네.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어떤 국력과도 여전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가 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금은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 만약에 네. 금을 아닌 다른 수단을 포트폴리오상으로 하나 더 구축해야 된다면 저는 코인 쪽으로 그것도 네. 다른 코인은 하지 마. 네. 알트 이런 거 하지 뭐가 말고 뭔지 알지도 못해요. 비트만. 네. 그래서 비트다 비트. 네. 네. 예, 저도 이제 코인을 할 거면 이제 비트만 합시다는 주인데, 자 그럼 두 분이 왜 대체제를 여쭤봤는데 다 계속 금만 파라고 하시니까 그 금은 이제 충분히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소장님은 이제 비트코인 그 중에 이제 은 중에서 은보다는 비트코인이 나을 거다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은이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제 은을 추천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은의
은이 저평가됐다는 그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일단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이라는 자산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 요거를 이해해야 이제 네. 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네.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은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과 함께 돈으로서 쓰였습니다. 그랬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도 전 세계의 모든 금의 20%를 중앙은행들이 직접 돈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은은 그렇진 않아요. 네. 예, 옛날에는 돈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쓰이지 지금은 않는다는 그렇지 거죠. 않죠. 네. 하지만 금 가격과 은 가격을 100년치를 딱 겹쳐서 보면 은은 그저 금 가격을 추종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오릅니다. 대신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훨씬 더 많이 네. 떨어져요. 자, 이 측면으로 본다면 여전히 은은 그 가격의 움직임은 돈으로서 평가를 받는 게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은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은은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산업재로 쓰입니다. 그렇죠. 네, 은은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전기 전자공학에서 많이 쓰이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은이 구리에 비해서 너무 비싸니까 그랬죠. 최대한 네. 구리로 대체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5G, 뭐 인공지능 네. 이런 이제 첨단 기술들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은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귀금속 조사기관 중 하나인 실버 인스티튜트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매년 산업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발전할 거고 이런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은 가격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그런 요소는 금이다. 금이 우상향한다면 네. 어차피 은은 원래도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었지만 여기에 더불어 이런 산업적인 수요가 폭발하면서 훨씬 더 큰 그런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은이 지금 돈이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 중앙은행들 입장에서야 그렇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돈 되는 거죠. 네, 맞죠. 돈이 되는 거지 네. 돈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다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화폐는 생각보다 이건 종이 쪼가리에 가까운데 그렇죠. 네, 금이 진짜 돈이었던 그 역사처럼 금을 다시 돈으로서 쓰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게 화두가 될 때 은은 그동안 최고 저평가 받고 있었던 게 인식 전환이 확 되면서 그동안 저평가 받고 있었던 게 한 번에 네. 해소되며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잠재적 아직은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그런 잠재적 포텐셜이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은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은이 금에 비해서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뭐 차트만 봐도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만큼 변동성이 큰 이유에는 이제 은이 금에 비해서 갖고 있는 특성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생산이 금보다는 훨씬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금은 산업의 수기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잘 쓰질 않다 보니, 그러면 금방도 말씀 주셨던 게 산업적 수요가 폭발해서 수요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금은 보화라고 했으니까 금과 은은 똑같이 하나의 귀금속으로서 상징성 있는 귀금속으로서 판단을 받으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 두 개가 약간 상충되는 게 어떤 거냐면 귀금속하고 앞에 말씀 주셨던 산업적 수요는 이거는 광물이거든요. 히토류 같은. 그러면 이거는 광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산업적 수요가 높아지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펀더멘털로 올라가겠지만 귀금속에 대한 금과 같은 상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두 개가 양립이 가능할지가 조금 저는 약간 의문도 들기는 사실이거든요. 그 소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기금속이라고 했을 때는 네. 이른바 금이라는 것은 비축 자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유한정성과 비트코인이 네. 가지고 있는 상징성 네, 그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가상자산을 비축자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은을 비축자산으로 하냐 아니잖아요. 그러기에는 생산이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요. 은은 비축자산을 안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지금 말씀하실 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른바 산업 수요가 많고 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은, 또 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아주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또 어떤 우리 거래 자산에 또는 자산의 네. 어떤 신세계로 인식을 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이라고 하는 것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있으면 은덩어리는 던지고 금덩어리를 취한다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이른바 지금 당장의 어떤 비교 대상에서의 경쟁력은 좀 떨어진다. 네. 하지만 이제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의 어떤 가치도 이게 로버트 키요사키 같은 사람이 하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많이 털린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위험스러우니까 금, 비트코인, 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이것저것 다 사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러면 또 이제 만병통치약 네. 분석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도 틀린 건 아닌 것이 네.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자, 금도 됐고 비트코인까지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는 또 장착이 될 수 있다. 포함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의 범주에는 금과 비슷한 속성이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의 의미도 없는 건 아니고 또 공급도 사실은 뭐 더 훨씬 많이 있다고 하지만 또 지금 주요 은 생산하는 멕시코나 페루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또 뭐 이게 멕시코나 페루 같은 경우도 정치적 좀 불안정성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뭐 아즈텍 문명이라는 것도 뭐 잉카 문명이 은 그랬지만 그리고 따지고 본다면 굳이 하나 더 금, 비트코인 다음에 우선순위죠. 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은으로 가라는 이야기지. 아마 우리 조 대표님 말씀도 금 대신에 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은까지 살려면 여유가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일단 기금속, 금과 같은 거에 되기 어렵다고 친다면 그래도 최근에 산업적으로 많이 어떻게 뭐 태양광이 됐던 아니면 HBM 같은 데서는 이제 구리보다는 은을 써서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그러면 은을 하나의 구리로 본다면 지금 경기 전망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구리 가격을 보고 경기를 뭐 판단한다는 말도 있는데 은이 구리 역할을 하게 되면 지금 관세가 뭐 140%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생기는 이 상황에서 경기 부담이 생길 것 같은데 은 투자는 그러면 조금 경기 쪽으로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때는 은의 산업 수요가 워낙에 급감하다 보니까 금이 하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이 은에서 나타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은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은 금 가격을 추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1970년대 금 가격이 26배 상승하는 동안 은은 3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차이로 보면 다 뭐 26배, 32배니까 6배가 더 올랐네 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렇죠. 금 가격 목으로 오른 것보다 봐야겠죠. 조금 더 오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000년대의 상승률을 보면 금은 한 7배 올랐는데 은은 12배가 상승을 합니다. 거의 금이 오른 거의 2배가 더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 두 개의 시기적 차이를 보면 옛날에 은이 어디서 많이 쓰였는가 보면 이제 사진 이거 인화 기술에 많이 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나서 쓰이고 은이 안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은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시기에는 어차피 이 산업 수요가 폭발한다고 은 가격이 오르진 않습니다. 은 가격은 금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르면 따라 오르는데 그 전체의 기간 동안의 수요가 은의 산업 수요가 좀 많았던 시기에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었고 그렇지 않았던 시기에는 좀 비교적 덜 올랐고 요걸 보면서 지금 이렇게 산업 수요가 폭증하는 게 이런 이제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점에 서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걸 보면서 은이 장기적으로 수요가 좀 탄탄할 수 있겠구나 요걸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은이 저평가라고 많이 불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 가격과 은 가격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 한 개면 은이 몇 개 정도여야 적정한 가치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금은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난
그 역사에서는 한 1대 15 정도였는데 네. 그게 1대 100까지 늘어나면서 은이 역사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저평가구나 이렇게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산업적 수요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많이 줄었었기 때문에 광물적인 포지션에서도 좀 많이 줄어서 저평가가 돼 있고, 만약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침체를 벗어난다면 제대로 원래대로만 평가받아도 은의 상승폭은 꽤 클 수 있겠다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의 매력도 한번 찾아봤고요. 그래도 두 분은 은을 살 바에는 이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규원 대표님, 배종찬 소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